네, 이제 열적 상호작용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열적 상호작용은 결국은 이 온도의 차이로 인해서 열 에너지가 이동하는 이런 상호작용을 열적 상호작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S라는 개가 있고 E라는 개가 있을 때 이 TS는 S의 온도, 시스템의 온도, 그 다음에 주변 TE 이렇게 있을 때 TS가 TE보다 크면 온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열 에너지가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이 개는 열을 방출하게 되죠. 이때 개가 가지고 있는 열 에너지에 관심이 있으니까 Q는 0보다 작게 되겠죠. 마이너스니까. 그 다음 주변 온도가 더 높으면 어떻게 돼요? 열 에너지가 들어오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열 에너지가 양수가 됩니다. 그 다음 둘의 온도가 같으면 어때요? 열 평형을 이뤄서 열 에너지의 이동이 없습니다. 열 평형이라는 게 사실 이제 동적 평형과 정적 평형이 있죠. 그래서 동적 평형은 뭐예요? 실제 이동은 있지만 알짜의 이동은 없다라는 거고, 정적 평형은 어때요? 아예 아무것도 이동하지 않고 멈춰 있다라는 거죠. 근데 보통 이런 경우는 당연히 뭐예요? 동적 평형을 이루게 되겠죠. 서로 주고받는 게 있죠. 나중에 기체 분자 운동론에서 좀 더 얘기하겠지만 결국은 이제 문제의 충돌인데 얻을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는데 결국 그게 서로 값이 상쇄가 돼서 0이 되면 이 열적 평형을 이루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호작용을 할 때 열적 상호작용밖에 없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른 두 가지를 좀 가볍게 얘기해보면 역학적 평형과 확산적 평형을 우리가 다룰 수 있겠습니다. 상호작용. 우리가 지금 수준에서는 확산적 상호작용은 그렇게 다루지 않아요. 개의 입자 개수가 달라지고 이런 것들은 다루지 않습니다. 막 이동하고 이런 것까지는 다루지 않아요. 주로 역학적 상호작용과 열적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열적 상호작용에서 주고받는 건 결국은 열 에너지고요. 역학적 상호작용에서 주고받는 건 뭐라고 해요? 우리가 일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열적 상호작용을 이야기해보면 열적 상호작용은 온도차에 의해서 열 에너지가 이동하는 그런 것을 열적 상호작용. 그러니까 뭐가 달라서예요? 온도가 달라서 일어나는 걸 열적 상호작용이라고 하죠. 역학적 상호작용은 뭐예요? 우리 역학 익숙하잖아요. 앞에서 뭐 했어요? 역학 다룰 때. 그렇죠? 힘이 같으냐 다르냐, 알짜 힘이 0이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가속도가 얼마냐 이런 걸 다뤘잖아요. 그래서 역학적 상호작용은 결국은 뭐예요? 힘의 크기가 다르면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다를 때 일어나는 것이고, 즉 알짜 힘이 있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뭘로 나타나요? 부피 혹은 가속도, 이런 이동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일 에너지다 혹은 일의 양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연력학 1법칙에 들어가면 알겠지만 결국 이 열량과 일의 양 가지고 이 시스템의 에너지가 어떻게 바뀌느냐 혹은 얼마나 주고받느냐 이런 걸 결정하게 되죠. 그래서 열적 상호작용과 역학적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다루게 된다. 근데 걔가 가진 입자 개수가 달라지거나 이동을 하거나 이런 걸 우리가 크게 다루지는 않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확산적 상호작용은 뭐예요? 결국은 입자 개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밀도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부피 1당 10개가 있고 여기는 30개가 있어요.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30개인 데서 10개 있는 쪽으로 가겠죠. 혹은 밖에서 10개가 있고 1당 단위 부피 1당, 그리고 시스템은 뭐예요? 단위 부피 1당 30이 있으면 어디서 어디로 가요? 전체 개수는 주변이 개수가 크니까, 부피가 크니까 전체 개수는 주변이 많지만 어떻게 밀도가 높은 시스템에서 주변 개로 입자들이 이동을 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본격적으로 열 및 통계 물리학을 들어가게 되면 좀 더 다루게 되고요. 지금은 크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열적 상호작용은 우리가 지금 세 가지를 크게 다룰 건데, 요건 이제 복사의 경우예요. 안에 용기의 모양도 동일하고 내용물도 동일하게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 까맣게 칠한 부분이 온도가 좀 더 높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얘가 더 많이 떨어지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얘가 더 많이 줄어들고 얘는 천천히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얘가 더 열 에너지를 주변으로 많이 방출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얘는 모양이 변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역학적 상호작용은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주변과 얘네들의 온도 차이에 의해서 열적 상호작용만 하는 겁니다. 확산적 상호작용 안 하죠. 밀폐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열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나타나는 변화를 보는데, 복사에서 조금 더 다루겠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열 전달 방식, 전도죠. 물질 자체가 직접 접촉하고 있으면서 이 입자들의 충돌이 전달되는 과정으로, 파동처럼 입자가 직접 가진 않고 진동이 전달되는, 요거를 열 전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시적으로는 입자의 이동은 없어요. 입자의 움직임도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직접 접촉해서 전달되는 걸 이 전도 방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달할 수 있는 면적이 넓어지면 어때요? 당연히 더 많은 열이 전달되겠죠.
근데 가야 되는 장애물의 길이가 길어? 그러면 더 적게 전달이 되겠죠. 그 다음, 이 격차가 클수록 온도 때문에 일어나는 게 열적 상호작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온도가 높은 것과 낮은 것의 그 차이가 크면 클수록 열 전달이 많이 된다라는 겁니다. 뭐 이게 제곱이나 이러면 곤란했을 텐데 다행히도 온도차에 비례하게 전도가 된다라고 우리가 측정이 됐어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 비례상수라는 것이 있겠죠. 이게 열이 전달되는 전도율이다라는 겁니다. 시간에 대한 이동하는 열의 양이 열 전도율이겠죠. 그리고 이 K라는 비례상수는 열 전도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물질이 다른 물질 여러 개가 이렇게 겹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계산할 거냐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리가 이 정상 상태인 경우에 이 식들을 이용해서 뭔가 의미 있는 결과 혹은 예측 혹은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정상 상태라는 건 뭐예요? 일정해진 상태, 어떤 값들이 고정된 상태를 말하죠. 유체역학 할 때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열 에너지의 흐름이 이제 일정해진 상태를 정상 상태라고 하죠. 그럼 어떠한 면을 기준으로 봤을 때 들어오는 거랑 나가는 거랑 똑같아서 걔는 이제 변화가 없을 때를 정상 상태라고 하죠. 유체역학에서는 뭐예요? 한 지점을 지나는 입자의 속도가 언제나 같은 걸 정상 상태라고 했죠. 한 단면을 지나는 열 에너지의 양이 이제 알짜 이동이 없을 때 이걸 정상 상태라고 한다. 그렇게 되면 에너지 전달률이 일정한 거죠. 그러면 이 각각의 면들을 쫙 봤을 때 이 각각의 면에서 이동되는 들어오고 나가는 열 에너지의 양이 어때요? 모든 면에서 같아야 정상 상태가 되겠죠. 같지 않으면 어때요? 여기가 10이고 오른쪽이 5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10이 나가는데 뒤에서는 5가 나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쌓이겠죠. 그러면 정상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K2인 단면과 K1인 단면을 봤을 때 거기서 이동하는 에너지의 양이 같아야 정상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식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값들을 예측하게 된다, 예측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도에 의해 일어나는 열 전달을 다루게 되고요. 뭐 그 다음엔 사실은 뭐 물리적 조건을 수식으로, 관계식으로 잘 표현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거의 뭐 산수겠죠. 그럼 열 전도가 어떤 과정으로 일어나느냐? 지금 뭐 물질에 따른 열 전도도가 나오는데 주로 금속 쪽일수록 전도도가 크고 금속이 아니라 비금속인 경우에 열 전도도가 낮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렇게 다른 운동 속도를 가지고 있는 녀석들이 부딪히면서 충돌하면서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겠죠.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같은 상태에 도달하게 되겠죠. 혹은 위치마다 일정한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흐름이 일정하게 나타나면 그게 뭐예요? 정상 상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 금속이 비금속보다 열 전도도가 큰 이유가 있을 텐데 뭘까요? 결국 충돌로 전달되는 거니까 입자의 충돌 혹은 입자의 개수 이런 것들에 관련이 있겠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류는 이 밀도 차에 의해서 직접 물질이 이동하는 것을 말할 수 있겠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뭐 이게 회로를 구성하고 저항에 그 전류를 흘려주면 얘가 뜨거워지면서 물에서 이런 흐름들이 일어나겠죠. 냄비에 물 끓일 때 이런 거. 대류 현상을 직접 관찰할 수 있죠. 아지랑이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복사는 좀 특이한 방식이죠. 접촉하지 않고도 일어나는 혹은 물질이 아예 없어도 일어나는 열 전달 방식입니다. 그래서 열 접촉이라고 굳이 이야기하는 건 이렇게 비접촉인 경우에도 열 전달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온도에 있는 물체가 각 파장에 있는 여러 파장의 빛들을 방출해요. 이 영역이 이제 가시광선 영역이고, 그런데 온도가 높아질수록 어때요? 더 짧은 영역, 파장이 짧은 영역, 즉 에너지가 많은 빛들을 방출을 하게 되고 가장 많이 방출하는 빛의 파장이 이렇게 짧아지죠. 그리고 비율도 훨씬 커집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질수록 뭐예요? 파장이 짧은 빛들을 방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물체가 있을 때 방출하는 복사량이 있을 거고 흡수하는 복사량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방출하는 열 에너지의 양은 복사량은 일단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합니다. 그 다음 방출하는 물체의 겉 표면이 면적이 넓을수록 방출을 많이 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물질마다 고유의 특성으로 방출하는 그 방출률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과 이 열 에너지의 양을 비례로 맞춰주는 이 스테판 볼츠만 상수라는 것이 있어요. 흡수되는 양, 결국은 뭐야? 면적이 넓을수록, 그 다음에 온도의 4제곱, 온도가 높을수록 4제곱에 비례해서 방출률이 늘어난다 라는 얘기고, 물질마다의 이 특성이 있다. 이 표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흡수되는 건 다 똑같아요. 다만 주변으로부터 흡수하는 거니까 주변의 온도를
대입해서 우리가 흡수하는 양을 구할 수 있겠다. 그럼 방출하는 양, 흡수하는 양이 온도만 다르니까 R자로 우리가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양은 어때요? 물체의 온도 T 4제곱 마이너스 주변의 온도 T 4제곱으로 결정할 수 있겠다. 라는 거죠. 그런데 이 흡수하는 거랑 방출하는 거랑 똑같은 방출률을 쓴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 입실로는 흡수할 때의 양은 흡수율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방출할 때의 양은 방출률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왜 두 개가 같으냐? 우리가 물리법칙의 정합성, 그러니까 그 법칙 안에서, 법칙들 안에서 모순이 생기지 않아야 되죠. 그런 걸 생각하면 열 평형에 이르렀을 때 두 개의 온도는 같아야 돼요. 그리고 열 에너지가 어때요? 일어나면 안 되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흡수율과 방출률이 다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 에너지, 온도가 같은데 R자 양이 생기겠죠. 이 흡수율과 방출률이 다르면. 그럼 안 되죠. 그죠? 그럼 다시 온도의 변화가 있고 혹은 열 에너지 흐름이 있으니까 모순이 생기는 거죠.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면에서 보면 이건 결국은 물질, 그 물체가 방출하거나 흡수하는 거죠. 그러면 그 내부의 어떤 작용들에 의한 것일 텐데 흡수하고 방출하는 것도 다 물체의 고유한 특성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니까 당연히 흡수율하고 방출율이 같아야 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과정을 모르더라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경우 보통은 우리가 흡체라는 걸 가정하는데 흡수율과 방출률이 1인 아주 이상적인 물체를 이야기하는데 보통은 우리가 대부분의 물체를 그냥 흡체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이제 방출 곡선이라든가 이런 율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좀 구체적으로 이걸 통제하거나 사용할 때는 좀 구체적인 좀 정밀한 값으로 하겠지만 보통은 그렇게 그냥 다룬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제 표면의 방출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은 표면이 다르면 뭐예요? 이 복사가 달라지고 혹은 안에 있는 내용물이 달라도 표면이 이 방출률과 혹은 복사량을 결정한다라는 얘기인데 좀 재밌는 얘기인 것 같아요.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는 일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열 전달을 통제하는 대표적인 것 중에 이 보온병이라는 게 있죠. 중간에 진공층을 두고 그 다음에 안에 은도금을 해가지고 보통은 이 반사를 복사에 의한 방출을 막는 그런 대표적인 기술이죠. 별거 없습니다. 그냥 은도금하고 여기 뭐야 이거 진공층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전체 외부통에 연결된 부분이 가장 최대한 적게 그래서 전도를 최대한 줄여주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물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대류도 일어나지 않겠죠. 그 다음에 은도금에서 복사를 막아주는 겁니다. 찬 건 더 차갑게, 뜨거운 건 더 오래 뜨겁게 만들어주는 거죠. 열 접촉을 극단적으로 차단해주는 거니까요. 찬 건 더 차고 뜨거운 건 더 뜨거운 거죠. 근데 이름이 보온이니까 일반인들은 약간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열 전달에 대해서 다뤘고 열적 상호작용을 좀 다뤄봤습니다. 뭐 별거 없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열적 상호작용, 역학적 상호작용을 앞으로 우리가 주로 다루게 될 거다. 그리고 열적 상호작용에는 전도, 대류, 복사가 있는데 우리 열역학적 과정을 다룰 때는 뭐 굳이 뭐 전도, 대류, 복사 이렇게는 또 크게 다루지는 않아요. 그냥 전반적으로 이 열역학에 대한 혹은 열적 상호작용, 역학적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를 그냥 돕는 정도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부터 열역학 1법칙 들어가면서 우리 열적 현상을 조금 더 본격적으로 다뤄볼게요. 그럼 이만, 바이.